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14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희랑 살펴볼 내용은 우리 이제 그 공정 관리하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진도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볼 내용은 이제 안전 관리,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이 이제 다치거나 그러면 좀 안 되는 거고, 또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제 준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준공의 어떤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자, 준공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외에 이제 하자라든가 유지 관리 같은 것들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그 품질 관리라든지 공정 관리 이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안전관리에서 이제 먼저 살펴보는데, 안전관리는 안전관리 뭐 개요라든가, 또 안전관리 현장에서 일하는 뭐 사고의 유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자, 그래서 원인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자, 그래서 건설에서 현장에서의 재해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그런 원칙 같은 걸 세우고, 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관리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런 내용들을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안전관리 개요부터 보죠.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의 뭐 정의예요. 정의는 이제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뭐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결함이라든가 이러한 사고, 또는 뭐 재해라는 것도 있죠.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예방하는 그런 관리를 이제 우리가 안전관리의 정의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뭐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인도주의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다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작업 능률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업률의 어떤 능률을 향상시키는 측면도 있고, 또 사람이 다치고 나면은 이제 공사가 기본적으로 수습이 돼요. 공사 원인 파악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공기가 늘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경비 절감의 이런 피해들도 우리가 막는 것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 관리를 하는 거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작업 능률이라든지 또는 사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상태가 뭐 불안전한 상태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가설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 불안한 상태가 있으면은 또 사고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야근을 많이 한다든지 밤샘 작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신체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고의 확률이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업무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숙달되거나 뭐 이렇게 좀 전문적인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고 날 확률이 좀 적지만, 좀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개설돼서 그 현장에 대해서 적응하는 데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교육적인 측면, 안전교육을 많이 받지 않게 되면 또 사고의 쪽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관리적 관리를 또 잘 해야 또 안전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을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나눠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 뭐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초반에는. 자, 그래서 안전관리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작업 환경이 열악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신체적으로 부주의하거나 또 피곤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안전관리 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또는 이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이행하거나 라고 했을 때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대체적인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뭐 사고들이 있지만, 주로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안전에 어떤 다치거나, 또는 뭐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좀 공사에 차질을 받게 되는데, 자, 좀 위험한 그런 인사사고와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위에서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사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자재라든가 작업자라든가 또는 자재라든가 장비가 추락하는 형태이죠.
그래서 작업자가 추락하기도 하고 또는 뭐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더라도 장비 같은 것도 추락해가지고 그거에서 낙하물에 의한 뭐 사고를 한다든지 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의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현장에서는 이렇게 안전모를 쓰게 돼 있고 또 안전바라든가 또는 안전대라든지 또는 안전 테이프로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통행을 못하게 이렇게 해야지만 이런 사고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죠. 또 뭐 어두우거나 밤이 되거나 했을 때 현장을 괜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또 이런 낙하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방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대표적인 이제 사망사고라든지 또는 큰 인사사고의 어떤 그런 원인들이 되고요. 자, 그 외에 이제 화재 같은 경우들도 있죠. 이제 화재 같은 경우는 빈번히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한 번 발생하게 되면은 또 이게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화재에 의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예방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전기 누전에 의한 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는 전기가 현장에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설 전기라고 해서 전기를 외부에서 어떤 인위적으로 이제 끌어와서 공사 용도를 위한 전기를 끌어오는 시설들이 있는데, 자, 그것들이 현장 주변들에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현장 같은 경우는 또 오픈되어 있거나, 뭐,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닥에 흥건히 적셔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전사고라든가 감전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있다고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도 있고, 대표적인 이제 사망사고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리고, 뭐, 5번에 보면은 이제 기계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미수가 의한 사고들 많이 있죠. 뭐, 옆에서 뭐, 지게차라든지, 또는 뭐 크레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중장비들 같은 것들이 이동할 때, 항상 뒷부분에 이렇게 사람이 있거나 해가지고, 뭐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기계 조작, 뭐, 미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그라인더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금속 작업을 한다든지, 뭐, 절단 작업을 할 때도,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막 회전하는 그런 이제 수도 같은 건데, 그런데 막 장갑이 막 말려 들어가가지고, 뭐 손이 절단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도 많이 있어요. 결국에 이런 것들이 기계 조작에 대한 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사고의 유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뭐, 기구라든가 운반재료, 마찬가지로 뭐 이런 조작 미수 있고, 또, 주로 이제 화공약품 이동물 관리, 뭐, 소홀이라는 사고 같은 경우는 좀 화재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긴 한데, 화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화재로 이어지는 거고, 또 유독물에 의해서 뭐 질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뭐, 지하실에서 뭐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방수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유독물이 나오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질식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뭐 기타 이거는 인사사고는 아니지만 이제 작업의 시설물 같은 것들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밤에 도난사고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밤에 이제 현장을 이제 현장에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관리자들이 나와가지고 도난사고만 예방하는 그런 관리자들을 이제 상시 이렇게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같은 경우, 여기까지는 인위적인 어떤 인사사고라고 한다면, 기타 뭐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는 뭐 바람이 많이 불다든지, 덥다든지, 춥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자연재해와 관련된 이런 사고의 유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자, 이런 사고의 유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자, 네 개 원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건설 재해 예방에 네 가지 원칙이다. 기본 네 가지 원칙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모든 사고라든가 인재는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죠. 우리가 예방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 원인을 알고 있으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장에서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잠깐 잠시 방심하든 하는 경우에 이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예방할 수 있지만,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예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하일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일리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100%가 있으면 그 중에 10%가 있고 또 한 0.3%. 그러니까 우리가 300으로 치면 1대 29대 뭐 300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이게 사고를 봐도 중상해랑 이제 경상해랑 이제 무사고의 비율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 정도가 우리가 무사고에서 10% 정도가 이제 경상해를 당한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 10% 안에서도 뭐 0.3%에 해당되는 것들은 좀 중상해다라고 하는 이런 비율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중상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 또는 경상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날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예측이 되거나 원인이 조금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이런 중상해라든가 경상해들을 예방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선수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어쨌든 종사 수행 시 예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이고. 자, 그래서 뭐 원인 계기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뭐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뭐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가 났으면 자, 거기에 반드시 이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을 파악을 하면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우리가 이제 사고를 이제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예방을 하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어떤 기술적인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거죠. 뭐 장비라든지 요소를 파악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죠.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아무리 기계가 뭐 잘 돼 있어도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은 또 사고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교육적으로 항상, 그래서 현장 가면 아침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요. 안전교육을 여러분들은 이제 현장 가게 되면 관리자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가서 여러분들 이제 뭐 직영 작업자라든가 또는 그런 분들한테 안전교육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이래 또 안 되면은 또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화재 예방에서 담배를 피거나 이런 경우 못하게 하게 돼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담배를 핀다 그랬을 때는 그냥 아웃시켜 버리는 거죠. 뭐 3번 담배 걸리면 그냥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어떤 그런 규제를 가한다든지, 또는 법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규제를 만들어서 뭔가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뭐 공사를 중지시킨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규제적인 그런 것으로 보조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건설 재해 예방의 기본 4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보면 안전관리 활동까지 있죠. 그래서 봅시다. 좀 이렇게 내용이 약간 뭐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냥 살펴보면, 그래서 하나 더 넘어왔네요. 잠깐만요. 앞으로 가야죠. 그죠? 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분석을 해라, 그런 건데, 우리 결국엔 정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정보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라는 거를 보고 우리가 그 패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재해 기록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어떤 그런 관리, 뭐 사고 보고서라든지 이런 관리 기록들도 살펴보고, 그리고 뭐 현장의 사례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현장에서만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례들이 또 이렇게 전파돼서 국가 그 정부기관 같은 데서 사고 사례 같은 것들을 그때 현장 뭐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우리가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려줘요. 지역적으로나 또는 어떤 공사할 때 어떤 공사 유형이나 지역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갑자기 이제 뭐 카톡 같은 게 뜨는 거죠. 어느 지역에서 언제 사망 사고가 발생,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타 기업 현장의 재해 사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관리 체제를 확립하는 거. 그래서 뭐 기준을 갖다가 정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안전 지침도 정하고, 뭐 일정이라든가 작업 조건이라든가, 아침에 가면은 이제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라, 그런 내용이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간적으로 뭐 연간 뭐 얼마의 교육을 받고, 또 월간은 또 뭐 어떤 식으로 누군가 교육을 받고, 또 주간 매일은
계획, 안전 작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자, 그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 계획 및 대책을 세워라, 안전 계획을 수립하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래서 요 지금 뒤에 보면은 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뭐 사용 계획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좀 약간 뭐 계산 형태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예요. 사용계획 작성. 그래서 안전에 필요한 관리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계산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안전관리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현장관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성이라는 건 마찬가지죠. 우리 공사가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사에 투입된 물량, 자재량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얼마큼 들어간지를 보고 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해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파악하듯이,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활동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전산업보건관리비를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다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마지막에 얼마큼 썼는지를 다 내야 준공이 이제 준공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서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전보건 계산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사의 그 크기라든가 유형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에서 들어가는 관리비가 얼마큼 비율로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 형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표를 보면 뭐 이제 공사가 이제 5억 미만짜리 공사가 있고, 또 5억에서 50억 미만, 요 사이 공사가 있고, 또 50억 이상의 공사가 있겠죠. 보통 50억인 공사면 조금 대형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들어가는 공사의 비율이에요, 비율. 그래서 기초로 얼마 금액에다가 몇 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관리비로 써라,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뭐 조그만 뭐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는 5억 미만이라고 한다면 뭐 1억 정도 되는 건 너무 작은 거고, 5억 정도 되는, 뭐 한 3억 정도 되는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인테리어 공사라고 한다면, 자, 그건 약 3% 정도를 안전보건관리비에 써라,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계산에 대한 비율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액과 해당 비율로 전체 공사 금액에다가 해당 비율을 곱해서 비율을 곱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억에 뭐 2%다. 그러면 얼마예요? 5억이면은 1억 정도 되나요? 50억에 2%면 10%가 5억이니까 1억이네요. 1억 맞죠? 1억을 안전보건관리비에 사용해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 대상액이라고 하는 거는 총 공사 금액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대상액은 직접 농업이랑 재료비, 지급자재비, 이렇게 인건비를 뺀, 인건비가 아니라 일반 관리비라든가 이윤을 뺀 직접 농업이랑 재료비랑 지급자재비.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뭐 일반 관리비나 이윤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결국에 직접 공사비죠. 직접 공사비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가지고 이 금액을 산정해라, 뭐 그런 내용이죠. 밑에 보면은 이제 뭐 사례로 이렇게 나와 있죠. 20억. 그래서 뭐 20억에 8억인 공사인 경우에 이것은 뭐 굳이 계산한다면 직접 농업이랑 간접 농업비를 더한 거에다가 일정한 비율이에요. 1.99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 이죠. 20억 8억 미만이면 이거네요. 여기 20억 8억 미만 이거니까 1.99가 이거네요. 일반 공사비 을이니까 그래서 1.99%를 곱한 금액. 근데 요거는 기본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지금 5,500만 원에 해당되는 기본 금액에다가 퍼센티지를 더해서 나온 요 금액만큼을 안전을 위한 그 금액으로 집행해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견적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큰 공사 뭐 업체가 가지고 견적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공사 비용을 산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 이게 조금 뭐 사실 지루한 내용들도 있긴 한데,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거가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안전관리가 좀 길어서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